오늘 5주차입니다. 5주차에 보시면 우리가 식품 안전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식품 안전을 위해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내 식품 안전 관련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자, 국내에 어떤 식품 관련 식품 안전의 시스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자, 기억나십니까? 식품공전, 그 다음 식품공전, 식품위생법에서 언급된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옛날에는 우리가 이름을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그리고 해썹, 이렇게 약자로 얘기를 했는데, 이름이, 우리말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식품 안전관리 인정기준, 이렇게.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길지요? 식품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외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외국 국제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O라는 International Standard of Organization 해서 약자입니다. 국제 표준, 그리고 국제 시스템으로 9,000, 14,000, 22,000 이외에 다른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국제 시스템에 9,000 시리즈가 있고요. 14,000, 22,000 시리즈가 있는데, 9,000 시리즈는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입니다. 품질.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퀄리티, 품질이 어떤지를 품질 경영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ISO 9000, 9001은 모든 산업 분야 및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품질 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ISO 9001을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제품에 대한 품질은 일단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001 인증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실현 시스템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또 유효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 14,000 시리즈가 있습니다. 14,000 시리즈는 환경까지 고려한 경영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14,000, 14,000이란 모든 산업 분야 및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 경영 시스템에 관한 국제 규격입니다. 자, 기업은 환경 경영 시스템을 통해, 그러니까 환경까지 고려해서 환경 위험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ISO 22,000 시리즈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품 관련입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 ISO 22,000을
인증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상당한 어떤 그 뭐랄까요, 구천 품질 경영, 뭐 환경 경영에 더 나아가서 여기는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식품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규격을 이제 국제규격, 식품안전관리 국제규격 또는 다른 말로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식품 공급 모든 사슬 전반에 대해 가지고 안전을 인정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관심 좀 가지시면 좋겠죠. 그 다음 22000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됩니다. 22000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IS 22000은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바탕 위에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당연히 그냥 식품에 우리가 품질 HACCP 7원칙 12 절차 모두 22000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시스템 우리가 국내든지 뭐 어디 뭘 하더라도 IS 22000 아니고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HACCP 해석은 사실은 거의 강제적으로 지금 받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어떤 단체 급식 이런 쪽에는 뭐 해석 이 시스템 인정받지 않고는 어떻게 사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그 바탕은 지금 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ISO 시스템을 한번 열어볼게요. ISO 시스템 한국표준협회 들어가셔도 우선 표준협회에서 한번 봅시다. 이 한국표준협회에 인증이 어떤 인증 제도가 있는지 KS 이게 Korea Industrial Standard 한국 공업 규격 혹은 그냥 우리가 KS 규격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 인증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봅시다. 국제 인증에 방금 얘기했는 이런 것들 여기 뭐 나오네. ISO 경영 시스템 인증 보시면은 국제 ISO가 ISO 9000 시리즈, 14000 시리즈 뭐 여러 종류의 인증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9000, 14000, 22000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도 이렇게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 시리즈는 품질 경영 시스템이다. 앞쪽에서 얘기했듯이요. 그 다음 요구사항은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다 요구를 합니다. 전체 큰 타이틀만 한번 봅시다. 1. 적용법이 2. 인용 표준 3. 용어와 정의 4. 조직 그러니까 그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 리더십에 대해서도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리더십 그 대표 CEO의 어떤 리더십과 의지가 있느냐, 어떤 경영 철학이 있느냐, 방침이 세워져 있느냐, 그러면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면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이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 다 봅니다. 그 다음에 기획,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가 무엇이고 품질 목표 그리고 품질 목표 달성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등에 대한 내용을 다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원, 역량, 적격성,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고 문서화된 정보는 어떻게 되고 자, 품질 전반에 대해서 자,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경영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성과 평가, 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 내부 심사, 경영 검토, 경영 평가, 그리고 나서 어떤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할 때 어떻게 부적합 시정 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다 문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서화되어 있지 않는 회사이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9000 시리즈니까 그냥 품질 경영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는 거고 이제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환경까지 고려가 되는 것이 14000. 그다음에 그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인증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ISO 이외의 다른 외국 다른 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인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닫고 우리가 22000 시리즈를 한번 봅시다. 22000 시리즈가 22000 시리즈가 ISO 22000 이겁니다.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입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식품 안전 경영 인증 자, 무엇이 필요하냐 22000은 식품 공급 사슬 내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용할 수 있는 국제 규격입니다. 식품 공급 사슬 전반에 걸친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핵심 요소로 상호 의사소통, 시스템 경영, 그다음에 선행 요건 프로그래밍 및 HACCP 원칙을 따르는지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보시면은 제일 처음 우리가 어디서 제품 만약에 안전한 제품의 기획 실현을 하고 위해 요소 분석을 위한 예비 단계를 거쳐서 위해 요소 분석하고 타당성 확인하고 HACCP 계획 수립, 운영, PRP 수립을 해서 이제 모니터링 시정 조치도 하고 실행하고 검증 거치고 개선해야 될 거 피드백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주 메이저는 이 HACCP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 주 메이저가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증은 ISO로는 22000이라는 인증 기준이 있다. 자, 있다. 보시고 지금 ISO 22000을 받았는 국내 외국 수출을 하고 이러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받아야 되고 HACCP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증 취득 효과는 식품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사전 예방
위생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극대화, 공급 체인과 원활한 의사소통, 종업원 책임의식 향상 및 회사 이미지 제고, 자, 이런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는 어떤 회사가 있을 거예요. 자, 그 회사가 어떤 이와 같은 국제나 국내나 인증 관련된 규격을 인증을 받아가지고 있는지 이걸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자, 잠깐 스탑 좀 합시다. 국내 시스템의 식품 공전입니다. 자, 식품 공전을 열어볼 텐데 우선 식품 공전은 누구가 만들어서 누구가 관리를 하고 하느냐? 자, 식품 공전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했어요.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해서 식약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약처장이 만들어서 보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해서 식품공전이 만들어지는데, 자, 한번 식품공전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식품공전에 공전을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식품 및 식품 첨가물 공전입니다. 정확하게는 식품 공전 그랬지만 식품 및 식품 첨가물 공전. 그리고 식품 유형별 기준 규격도 있고요.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도 있고, 농약 잔류 허용 기준, 그 다음 식품 첨가물 공전. 자, 식품 공전 이외에 이와 같이 식품 첨가물 공전도 있고,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도 있고, 식품 공전 속에 식품 유형별 기준 규격 들어가 있고요. 자, 잔류 농약 잔류 허용 기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을 다 하나하나 본다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다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가졌는 영역에서는 상세한 내용까지 꼭 보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과제 있죠? 그 과제 속에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상세한 부분까지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총칙하고 그다음에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 자, 이건 식품 일반이니까 때문에 모든 식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영유아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기준 및 규격이 따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기보존식품 기준 규격, 식품별 기준 규격, 그 다음 좀 관심이 있다면은 식품 적객업, 자, 이건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체급식소 포함해서 여기에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규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검체 채취 취급 방법, 그 다음 일반 시험법. 자, 이렇게 식품공전이 내용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 총칙을 열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총칙의 일반 원칙, 기준 및 규격 적용 용어 풀이 식품 원료 분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들어가 봅시다. 자, 일반 원칙은 이곳에 따로 규정한 것 외에는 아래 총칙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총칙, 자, 총칙에 따라야 되는데 이 고시의 수록 보면 다음과 같다. 자, 식품위생법 제7조 1항 7조 1항 규정에 따라 식품의 원료에 관한 기준, 식품 원료에 관한 기준, 그 다음에 식품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그 다음 식품 성분에 관한 규격, 기준, 그 다음에 규격에 대한 시험법, 자, 이걸 표시를 합니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기준도 들어가 있고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계된 축산물의 가공, 포장, 보존 및 유통 방법에 관한 기준, 축산물 성분에 관한 규격, 위생 등급에 관한 기준, 그 다음 가공식품에서 식품군 대분류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종 중분류, 식품유형 소분류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군에서 뭐 음료, 조미료 등도 포함되어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식품군에 분류되고 있는 뭐 다류, 과일, 채소, 음료, 식초, 햄류 등 말한다. 이 내용, 식품공전에 담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모든 걸 망라하고 있다. 그 다음 마지막 이 고시에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따로 정하여진 시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시험법에 해당 시험 방법에 따르고 이 고시에서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였거나 기준 규격이 정해져 있더라도 시험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시험 방법, 이게 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 규격 규정이나 혹은 국제분석화학회 규정, 일반적으로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OAC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코덱스는 들어보셨을 거고, AOAC, 그 다음 국제표준화기구에서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ISO 규격 거르는 ISO 규격, 그 다음 농약 분석 매뉴얼, 이런 것들 등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다만 상기 방법에도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해져 있는 시험 방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식품공전에 어떤 시험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시험을 못하느냐?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시험을 할 때 계량 등 단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위가 사실 국제 단위를 사용하는 걸 습관화 시켜줘야 됩니다. 국제 단위. 국제 단위에서 길이 단위 메타, 센티메타, 밀리메타, 마이크로메타, 나노메타. 이걸 용량 단위는 리터의 라지 L입니다. 밀리리터, 마이크로리터. 그냥 필기체 L 이거 아닙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리터, 밀리리터, 마이크로리터. 이런 식으로 대문자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밀리리터, 마이크로리터를 이걸 읽는 거 ml 이래 읽는 사람이 있어. ml이 통하는 거예요? ml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나? 그럼 이거는 리터는 L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왜 이 라지를 쓰느냐? 컴퓨터 자판에 필기체 L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입니다. 그 다음 중량, 킬로그램, 그램,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나노그램, 피코그램. 전부 10의 3성, 10의 0성, 밀리, 10의 마이너스 3성,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성, 나노, 10의 마이너스 9성,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성입니다. 그 다음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 열량 단위는 킬로 칼로리 혹은 킬로줄, 압착 강도는 뉴턴, 온도는 섭씨 온도를
씁니다. 근데 실제로 국제 단위의 섭씨 온도는 아니거든요. 미국 쪽에서야 뭐 화씨 온도 써버리고 정확하게는 켈빈 온도, 절대 온도를 씁니다. 국제적인 단위에서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섭씨 온도 씁니다. 그 다음 이거 좀 기억합시다. 표준 온도 그러는 내용이 나옵니다. 20도씨를 표준 온도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상온 얘기를 합니다. 15도에서 25도씨 온도를 상온이라고 합니다. 상온. 실온 그러는 용어가 나와요. 실온은 1도에서 35도를 실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온에 무슨 방치하고 이러면은 온도가 1도에서 35도입니다. 그 다음 미온 그러면은 30에서 40도씨를 우리가 미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자, 농도 표시에서요. 자, 이건 우리가 익히 참 습관화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퍼센트 기호를 농도를 쓸 때는 이 퍼센트는 중량 백분율이다 얘기입니다. 무게 대 무게입니다. 자, 무게 대 무게인데 이걸 만약에 용액 100ml 중에 물질 함량 g을 표시할 때는 그냥 퍼센트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무게 대 부피 100ml 속의 퍼센트이기 때문에 weight per volume percent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퍼센트 그러면은 weight per weight percent를 의미한다. 그 다음 만약 부피 대 부피로 했다면은 용액 100ml 중에 물질 함량 ml 표시했다면은 볼륨 퍼 볼륨 퍼센트 기호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누누이 얘기해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안 지켜지면은 여러분 보세요. 무게 대 부피 퍼센트 해놓고 무게 대 부피는 생략해버리고 그냥 퍼센트 기록해 놓으면은 다른 사람 혼란시키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중량 100만 분율 100분율이 아니고 100만 분율 중량 100만 분율을 표시할 때는 자 이렇게 미리그램 per 킬로그램입니다. 자 미리그램 아니고 분모를 그램으로 한다면 여기는 마이크로그램이 되겠죠. 그죠? 마이크로그램 per 그램. 자, 약호로 ppm part per million을 이렇게 단위를 쓸 수도 있다. 그 다음 여기에 미리그램 per 리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ppm 그러면은 자, 무게 대 무게일 때도 ppm 아니면은 무게 대 부피도 ppm 농도로 그냥 쓸 수가 있다. 그 다음 10억분의 1 표시할 때는 ppb part per billion에서 10억분의 1 ppb 이 단위를 사용한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발생 시 관리해야 할 방사성 핵종은 다음 원칙에 따라 선정한다. 자, 대표적 오염 지표 물질인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에 대해서 우선 선정하고 방사능 방출 사고의 유행에 따라 방출된 핵종을 선정한다. 그러니까 요오드와 세슘에 대해서 우선 선정하고 자, 그다음 뭐 등등등 나옵니다. 요즘 지금 이 방사성 오염에 관해서 관심을 점차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겠지. 앞으로 점점 더 가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이 고시에 정해진 시험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자, 원자량, 분자량은 최신 국제 원자량표에 따라 계산한다. 그 다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찬물 용어가 나옵니다. 15도씨 이하를 찬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 온탕은 60에서 70도, 열탕은 약 100도씨의 물을 열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물 또는 물 속에서 가열한다라고 하면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그 가열 온도를 약 100도씨 되게 물 대신에 뭐 다른 전기라든지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시험에서는 물론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정유수 또는 정제수로 한다. 자, 용액이라고 기재하고 용매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그냥 용매는 물이다 이 말입니다. 물에 녹인 것을 말한다. 그 다음 감압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mHg 이하를 감압이라고 얘기를 한다. 감압. 그 다음 나오는 것이 pH를 산성, 알칼리성 또는 중성으로 표시한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리터머스 G 많이 써보셨죠? 또는 pH 메타, 유리전극을 써서 pH 값을 구한다. 강산성이라고 하는 건 pH 3 미만, pH 3보다 더 낮은 값입니다. 약산성은 3에서 pH 5, 미산성은 pH 5에서 6.5, 중성은 pH 6.5에서 7.5, 미알칼리성은 pH 7.5에서 9, 7.5 이상 9.0 미만. 자, 이상 이하는 이 값을 포함을 하고 나머지 미만 초과라든지 이런 거는 그 값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명확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알칼리성이라고 그러는 것은 pH 9.0 이상 11.0 미만, 강알칼리성은 pH 11.0 이상을 말한다. 자, 이거 언제든지 이거 참 문제 내버리면은 참 문제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그죠? 근데 pH 가지고 문제는 어디든지 나올 수가 있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 용액 농도 물키는 경우에요. 이겁니다. 1에서 화살표 O. 뭐에서 화살표 무엇. 자, 이거는요, 고체 같으면은, 자, 1g을, 액체 같으면은 1ml를 용매에, 그러니까 희석해서 전체량이 5, 10, 100, 뭐 g이든 밀리리터든, 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표시를 1에서 화살표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1 플러스 1, 1 플러스 5. 자, 이런 거는 똑같이 고체 같으면 1g, 액체 같으면 1ml를 1대1로 혼합을 한다. 1대5로 혼합한다 얘기입니다. 뭐 따로 용매 표시 안 돼 있으면 그건 무조건 정유수입니다. 물입니다. 그 다음 또 혼합액을 1대1, 뭐 4대2대1 이렇게 표현한 혼합 방법이 있어요. 이건 똑같이 혼합 비율 1대1, 2대 4대1, 뭐 무게든지 부피든지 상관없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 방울수를 측정할 때 20도씨에서 정유수 20방울을 떨어뜨리면 약 그 무게가 한 0.9에서 1.1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1ml가 뭐 어떻게 몇 방울 떨어뜨린다 이런 내용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양은, 자,
한 20방울 20도씨 정유수 한 20방울 들어뜨리면은 약 그게 1g 1ml 정도 돼요. 그 다음 뭐 데시게이터 건조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시리카겔로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실시하고, 상온이 온도가 몇 도에서 몇 도가 상온입니까? 예, 15도에서 25도입니다. 실시하고 조작 후 30초 이내에 관찰한다. 다만 온도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표준 온도에서 한다. 표준 온도 몇 도입니까? 예, 20도잖아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 무게를 정밀히 단다라 하면, 달아야 할 최소 단위를 고려해서 0.1mg, 0.01mg 또는 0.001mg까지 단다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밀히 단다는 것은 최소 눈금이 0.1mg, 그러면은 그램으로 따지면 소수 넷째 자리 그램입니다. 0.0001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정밀한 케미칼 밸런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 실험실에 이 0.1mg까지 저울은 취할 수 있는 저울은 있습니다. 그런데 0.01이나 0.001 이건 저울을 주더라도 못 씁니다. 사용을 못해요. 진동 방지 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못 써요. 아주 정밀한, 적어도 소수 넷째 자리 그램 0.1mg 이상 되는 무게를 구할 수 있는 저울을 정밀히 달 수 있는 저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 저울 뭐과 구분되게 케미칼 밸런스라고 그래요. 화학 저울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 무게를 정확히 단다라고 그러는 것은 그 수치 무게 나오는 끝까지 자릿수를 다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밀히 단다와 정확히 단다 같은 내용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검체를 취하는 양의 약이라고 표현을 했는 경우에는 얼마가 약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내에 들어올 때를 약이라고 얘기를 하자. 약 얼마다?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걸 약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항량이라고 기재하는, 항량, 영어로서는 constant weight, 일정한 무게 뜻입니다. 자, 건조 또는 강렬할 때 항량이라 기재한 것은 다시 계속하여 1시간 더 건조 혹은 강렬해서 전후, 그러니까 2번 실험을 해서 전후에 측량차가 이전에 측정한 무게의 0.1% 이내에 들어올 때를 항량이라고 한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0.1% 이내에 들어올 때를 항량이라고 한다. 0.1%.